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의 16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석탄과 에너지를 교역했거나 돈 세탁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러시아 기관들과 개인들이 미국과의 거래 금지는 물론 수백만 달러씩의 벌금과 몰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더욱 조이기 위해 북한을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하는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과 러시아 등의 16개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해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대상들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세 나라 출신 개인 6명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최대 중국 업체인 단둥치챈 또는 단둥칭따이와 민정국제무역 등 중국 기관들과 북한의 석유 제품을 수출해온 러시아 기업, 돈 세탁해준 싱가포르의 부동산 회사, 사실상 북한이 운영하는 나미비아의 만수대 건축기술 등이 제재 기간에 포함됐습니다. 개인으로는 나미비아 만수대 건축기술 책임자인 북한인 김동철과 북한 단군 무역을 도운 러시아인 등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과 에너지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세계 금융망 접근 지원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들과 개인들은 앞으로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재무부의 제재 조치와 동시에 연방검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자금을 돈 세탁해준 업체들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은 중국의 단둥칭따이 회사가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후 그 대금으로 설탕, 고무, 석유, 콩과 같은 다른 상품을 구매해 북한에 보내고 현금을 돈 세탁해 송금까지 해준 것으로 밝혀내고 400만 달러를 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벨무루 매니지먼트 회사가 7번에 걸쳐 모두 680만 달러를 러시아의 IPC 회사에게 송금했고 이 회사는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해온 것으로 봐 북한 자금을 돈 세탁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자금을 동결한 후 전액 몰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업체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금융망에 들어온 이들의 금융자산을 돈 세탁 혐의로 몰수 조치하기 시작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서류 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를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대신 국경 장벽 설치와 이민 구치 시설 확대 예산 등을 지출하는 이민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종 선택하고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 지출을 수용하면 80만 드리머들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리머들의 추방유예가 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트럼프 백악관이 연방의회와 이민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등 10개 주가 9월 5일까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 것이라고 경고해와 법원에 의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보호 조치를 취할지 단안을 내려야 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드리머 보호조치법과 이민 단속 법안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다카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서류 미비 청년 8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주는 드림 법안과 같은 이민 법안을 입법화하는 대신 이민 단속이 필요한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 구치시설 확대 예산을 지출하는 방안을 맞교환하자고 연방의회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민 단속 예산 지출 승인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 차단 조치인 E-베리파이 의무와 나아가 레이즈 법안과 같은 합법 이민 축소 법안 심의까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존 켈리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와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 맥베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게리콘 경제보좌관 등이 다카 추방유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반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그의 옛 보좌관이었던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 릭 디어번 비서실 차장이 보호 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엇갈린 권고 속에서 어떤 최종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다카 추방유해 청년들에 대한 입법 조치와 국경장벽 예산 지출에 찬성하고 있어 부분적인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베리파이의 의무화는 업계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합법 이민 축소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빅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별 입장이 엇갈려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며 일부 조항 손실이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한미 FTA를 파기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쇠고기 업계의 경우 지난달 현행 한미 FTA를 옹호한다는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며 미 재계 전반적으로 불만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재협상보다는 일부 손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한미 FTA가 한미 동맹 관계와 맞물려 있어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며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아프간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 집결하고 있는 탈레반 저항 세력과 테러 조직들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미군 증파를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병력 수나 작전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태국 기자입니다. 16년이나 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아프간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전략의 전환을 선언하고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20여 개 저항 세력, 테러 조직과의 새로운 전쟁을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밤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포트마이어 미군 기지에서 행한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원래 본성은 철군이었으나 16년 동안 지속해온 아프간 전쟁에서 성급한 철수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선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탈레반과 테러 조직 등 20여 개 무장 세력들이 집결해 있어 미국이 엄청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저지하고 테러 조직들을 분쇄하는 새 아프간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아프간의 미군 증파를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병력수나 작전 계획은 밝히지 않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3,900명을 증파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놓고 있어 4,000명 증파는 거의 확실하다고 폭스뉴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간 전략은 비록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이익이 적은 지역에선 군사 개입을 하지 말자는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의 고립주의를 일축하고 현재 외교 안보 수장들의 주장대로 보다 전형적인 국제협력, 개입 정책을 채택한 중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빈방이 무려 36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규모를 좀 줄여 이사를 하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 큰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주택이 필요한 젊은이들은 집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권모 씨는 40년 전 메릴랜드주 노스포트맥에 침실 5개가 딸린 고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인근에는 좋은 학교가 있고 거리가 조용해 아이들을 키우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권 씨는 이혼을 했고 아이들도 성인이 돼 타주로 떠났지만 여전히 수영장과 커다란 정원이 딸린 이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권 씨가 팔겠다는 가격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집을 팔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를 줄여 LA로 이사 오고 싶어도 너무 비싸 오히려 혼자 저택에 머무르는 게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NBC는 집을 팔지 않기로 한 이 같은 결정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큰 집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집이 줄어든다는 점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의 경우가 다른 베이비 부머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주택 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교외의 커다란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 규모를 줄여 이사가지 않는다면 큰 주택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은 경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구입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시장에 새로 진입하면서 하위 주택 시장도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뛰면서 점점 구매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소형주택으로 옮겨가지 않는 데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높은 주거비 등의 이유로 부모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트룰리아가 주요 주택시장 1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차지한 빈방은 36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거주자 수보다 침실을 2개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적인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을 줄여 LA 등 대도시로 이사 나오기를 원하지만 대도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 중 거의 절반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